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기초 3차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직선과 그 다음에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을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155쪽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 열기. 오른쪽은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위에 신체나 운동장비가 이루는 각을 표시한 것이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중 예각, 직각, 둔각을 찾아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예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예각을 보겠습니다.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것이 예각이죠. 자, 요 그림이 예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각. 다른 예각은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각을 보겠습니다. 직각. 예, 요게 요 그림이 바로 직각이 되겠네요. 예, 직각. 다른 건 직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둔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둔각.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걸 둔각이라고 했죠. 자, 얘가 둔각이네요. 자, 이 그림 기면한가요? 이것도 둔각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표시가 아직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요것도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요런 각도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각 중에는 예각, 직각, 둔각 말고 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예각, 직각, 둔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 점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점 5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한 점 5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보면 다시요. 자,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한 점 5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이 있습니다. OA라는 반직선과 반직선 OB라는 반직선 두 개가 이루어진 도형에서 각 AOB입니다. 각 AOB.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AOB라고 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AOB. 그럼 여기서 AOB라고 쓰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BOA라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요 가운데 오는 알파벳이 바로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각의 크기, 가운데 오는 알파벳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처음과 끝은 상관이 없지만 가운데 오는 알파벳에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나타낸다. 또 각 AOB를 간단히 각 A라고, 각 O라고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각의 이름 각 A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방법.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각의 변.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여기 지금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각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각의 꼭지점.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각의 변. 그 다음에 이거는 각의 꼭지점. 이렇게 해서 각의 변과 각의 꼭지점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55쪽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1번 문제. 155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5쪽 1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각 A, 각 B, 각 C를 점 A, B, C, D, E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각 A는 요게 각 A예요. 자, 요걸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 A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알파벳으로 각 E, A, B, 각 EAB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나타냈습니까? 각 B
다음에 A, E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똑같은 각입니다.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각 A하고 똑같은 각입니다. A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 B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각 B. 자, 각 B는 각 뭐라고 되어 됩니까? 각 A, B, D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각 또 뭐라고? D를 먼저 써서 D, B, A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각 C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C. 요 C죠. 요 각 C는 각 C, B, D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각 뭐 D를 먼저 써서 D, B, C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사용해서 각을 표시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AOB에서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A가 반직선 OB까지 회전한 양, 여기 이렇게 해서 회전했던 여기서 여기까지를 나타내겠죠. 회전한 양을 각 AOB에 뭐라고 한다?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는 각의 크기입니다. 각의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각의 크기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B나 BOA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거 각이 30도이면 각 AOB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서 30도 또는 각 O도 요 각을 똑같은 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도 30도. 그 다음에 각 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하나, 둘, 세 가지 경우 똑같이 30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각을 나타내는 각 AOB라고 하는 것은 각의 기호로도 쓰지만, 각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쓰지만, 각의 모두 나타낸다. 각의 크기도 나타내기도 한다는 얘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각의 기호로 나타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크기로 볼 때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각 AOB, 또 얘를 크기로 나타낼 때는 몇 도,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자, 요 그림을 보면 반직선, 여기 보면 요건 반직선이 아니죠. 뭐 반직선이라고 상관없어요. 반직선입니다. 이것도 반직선. 근데 여기서 나타낸 요 각은 120도고, 다시요. 요건 요 회전각은 120도고,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각은 240도면, 그럼 각 AOB는 그럼 몇 도라고 해야 되느냐? 120도라고 해야 되느냐? 240도라고 해야 되느냐? 120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따도 이제 설명하겠지만, 작은 각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주의를 할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을 나타낼 때 반직선도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각이라고 하지만, 반직선은 아니고 선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선분이라도 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분이고 얘도 선분이라도 각은 나타내집니다. 그러니까 꼭 반직선만 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요 각의 표시와 이 부등식에서 나타내는 이 표시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을 나타낼 때는 회전하는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회전했냐, 뭐 이렇게 회전했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의 방향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각이 편각이 아닐 때는 크기가 다른 두 각이 생기겠죠. 편각은 하나밖에 없겠지만, 크기가 이렇게 다르을 때,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이제 편각이 아니면 요 각, 안에 작은 각과 바깥에 큰 각이 있는데, 우리는 요 작은 각을 우리는 열각이라고 옛날에 배우고, 이건 우각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제 열각이라는 말과 우각이라는 말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각을 쓰지 않고 열각을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뭐 왜 이건 240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그건 우각이고요. 열각을 보통 나타낸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큰 각을 얘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가지고 이렇게 폈습니다. 자, 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각이죠. 그렇죠? 이건 직각입니다. 이제 요건 직각이지만 요만큼은 직각이지만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무슨 각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각이라고 한다. 평평한 각이라고 해서 평각. 자, 그래서 평각은 각도로 나타내는 몇 도입니까? 180도. 직각은 몇 도예요? 90도. 자, 그러면 평각이라는 걸 하나를 더 배우게 됐어요. 자, 그럼 각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예각. 또 뭐 있습니까? 직각. 그 다음에 뭐예요? 둔각. 그 다음에 180도인 평각. 이렇게 해서 4개의 용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2번으로.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각각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1번, 각 AOB라고 하는 거, 가운데 있는 각을 여기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가운데 있는 각, 요게 바로 각입니다. 자, 요게 각이죠. 그러면 AOB입니다. AOB, AOP. 이게 무슨 각입니까? 이게 평각이죠. 그럼 이건 얘는 180도고, 각 AOE는 요거 가운데 AOE 여기입니다. 요건 무슨 각이에요? 직각이죠. 얘는 90도입니다. 그럼 몇 배예요? 얘의 2배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배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각 AOB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180도라고 그랬죠? 평각.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POC. POC는 어딥니까? 요 각이죠, 여기. 요 각이 POC입니다. 여기서까지. 자, POC는 요 각도 갖고 이렇게 3개가 3등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도를 3등분 했어요? 직각을 3등분 했으니까 90 나누기 얼마? 3 하면 한 각이 나오죠? 30도가 나옵니다. 얘도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 자, 그렇다면 BOC는 BOE는 직각이고 그 직각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기 쉬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1과 그림 2가 있습니다. 자, 그림 1에서 나타낸 요 A와 그림 2에서 나타낸 A 도는 의미가 다릅니다. 요 각을 나타내는 A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무슨 각이다?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 1에서는 각의 이름, 요 각의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그림 2에서는 A 도라겠으니까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각의 크기가 30도다 그러면 우리는 A가 30이다 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이건 이제 각의 이름이니까 각 A 이름이 30도라는 말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야 돼요? 각 A가 뭐가 된다? 30도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혼동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림 1은 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2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도형의 여기가 출발점,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루를 빠져나갈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이 둔각이냐? 아니죠. 무슨 각입니까? 예각입니다. 그럼 둔각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요 각의 이름은 요 각을 어떻게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BOA라고 하든지 AOB라고 하든지 둘 중에 맞는데 ABO는 틀렸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쓴 각 AOB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더니 요걸 우리는 두 직선이 만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교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교점이 생기니까 교선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교점으로 갑니다. 자, 교점으로 가서 쭉 가서 또 뭐를 만났습니까? 직각을 만났네요. 그렇죠? 예각이 아니니까 직각으로 가서. 자, 직각으로 갔더니 얘는 뭐예요? 선분인데 이 선분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얘는 선분이고 얘는 직선을 표시했으니까 1, 2 가면 안 되겠죠. 1, 2 갑니다. 그렇죠?
일리 가서 딱 보니까 또 뭐를 만났어요? 반직선을 만났네요. 반직선 BA입니다. 자, 반직선 BA라고 써야지 반직선 AB라고 쓰면 틀리죠. 자, 그럼 반직선 AB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반직선 BA로 갔더니 드디어 도착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완성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4차시 막곡지각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상기시켰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